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공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9월 11일 수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부진한 흐름 나타냈고요. 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주들이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소폭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오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밸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각각 1% 그리고 5%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테슬라는 도이체방크에서 자동차 부문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관련주들 그리고 관련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7거래일 연속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2% 하락하면서 2,5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코스피의 하락은 이 외국인의 수급 부재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은 6,400억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하루 만에 좀 다시 매수 우위를 보였다가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매도 전환에 나선 모습인데요. 오늘 기관의 변동성이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38억 물량 덜어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일 연중 저점을 깨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64,800원까지 밀리면서 52주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TSMC가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6%대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했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장중에 101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현재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19% 상승하면서 7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홀로 지금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도 매수세 보이고 있다가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 강세에 힘입어서 2차 전지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5%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 상승하면서 74,7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엔캠 또한 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7만 1,900원 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13%도 급등하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5%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은요, 이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규제도 덜 까다롭기도 하고요. 또 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이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또 클래시스가 시총 5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이쪽으로의 좀 투자 심리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이렇게 관련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뭐 피부 리프팅이라든지 또 지방 감소 등 이러한 성형수술 역할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서 M&A 시장에서도 의료기기 업체들의 몸값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여러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동화약품이 하이로닉을 인수한다는 공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공시 내용부터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은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로닉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공시했습니다. 동화약품은 이번 거래를 통해 약 1,380만 주의 주식을 양수하며 총 양수 금액은 1,607억 원에 달합니다. 양수 후 동화약품은 하이로닉의 지분 57.8%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는 동화약품의 총 자산 대비 28.45%, 자기자본 대비 39.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래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양수대금은 총 1,207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 120억 원은 계약금으로 잔금 1,087억 원은 오는 12월 13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동화약품은 양수 주식 총 838만 주를 취득하게 되며 추가로 약 558만 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동화약품이 이렇게 양수 주식 이외에도 558만 주가량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로닉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동화약품은요, 하이로닉의 구주를 인수를 함과 동시에 또 하이로닉이 새롭게 발행하는 이 상환전환 우선주도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했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는요, 이 일정 기간 후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동화약품은 하이로닉이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 558만 주가량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상환전환 우선주의 이 전환가는요, 1주당 7,158원으로 이는 기존 최대주주 지분 취득가액의 49.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 청구는요, 2027년부터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동화약품의 하이로닉 지분율은 57.78%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인수 가격에는 이 동화약품의 하이로닉의 경영권 프리미엄도 540억 원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주와 더불어서 상환전환 우선주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인수를 통해서 동화약품이 얻게 되는 그런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화약품은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시가 대비 77% 할증된 가격에 매입함과 동시에 또 이 발행가가 할인된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함으로써 전체 인수 비용을 낮췄다는 부분에서 좀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의 발행가액은 하이로닉의 기존 주가인 이 7,953원에 대비해서 10% 할인된 금액인데요. 이를 통해서 동화약품은 총 인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하이로닉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또 향후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동화약품이 인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됐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로닉의 경영권을 또 확보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로닉은요, 이 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또 고주파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HIFU 제품군인 더블로 V로와 또 엔디아그 레이저 수술기 그리고 범용 전기 수술기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용 그리고 개인용 미용 의료기기 등 글로벌 수준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약 3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2억 7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82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종속회사로는요, 이 국내 병의원 대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이 하이로닉 코리아와 또 홈뷰티케어 디바이스 제조, 유통을 담당하는 아띠베 뷰티가 있습니다. 하이로닉은 올 하반기 고주파와 또 HIFU를 모두 적용한 개인용 미용 의료기기 신제품인 이 홈세라 3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하이로닉은 해외 영업 전담 부서를 통해서요, 유럽이나 중국 또 일본 등으로 이렇게 세계 60여 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서 세계 3위 미용기기 시장인 중국의 대기업이죠. 이 신생활그룹과 또 홈세라를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유럽 그리고 브라질, 페루, 또 베트남 등에서 제품 허가를 받아서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브라질과 또 인도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중화권 시장에 이렇게 편중됐던 매출 구조에서 또 남미와 인도, 동남아 시장 등으로 수출 채널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시장의 대표 이 국가 중에 하나인 브라질은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으로부터 매년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의료기기와 그 인접 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의료기기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확대 전략은 향후 회사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 총 매출액은요, 각각 134억 9천만 원 그리고 133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이로닉이 세계 60여 개 국가에 지금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또 인도와 동남아까지 수출 채널을 좀 다변화하겠다 이런 기대감까지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동화약품이 이 하이로닉의 인수로 인해서 좀 양사의 향후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동화약품은 이번 하이로닉 인수로 인해서요, 기존 피부과 전문 의약품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요, 이 2021년 12억 5,800만 달러에서 2026년에는 23억 7,400만 달러로 연평균 1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레이저나 또 보톡스 같은 최소 침습 그리고 비침습 방식의 시술이 증가를 하면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연평균 5.7%씩 성장을 하면서 2027년에는 36억 9,700만 달러 수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아직 침투율이 낮은 상황에서 또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춰서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의 또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해서요,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화약품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이미 여러 가지 식품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알려진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유에는 맛있는 우유 GT가 있고요. 또 분유에서는 IM마더, 그리고 발효유에서는 불가리스가 있고요. 가공유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 또 초코에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는 17차가 있고요. 단백질에서는 테이크핏이 지금 주력 제품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양유업이 60여 년의 그 오너 체계를 좀 끝내고 지난 1월 말에 최대 주주가 한행컴퍼니로 변경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경영 쇄신을 하면서 좀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남양유업이 또 특징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띄었었는데 액면 분할을 한다는 또 공시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식 수가 많아져서 굉장히 사람들의 이렇게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액면가를 또 5,000원에서 500억 원으로 좀 분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강세 흐름 띄기도 했었는데요. 좀 자세한 공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남양유업이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날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4269주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액은 231억 원이고요. 소각 예정일은 오는 19일입니다. 또 유통 주식수 확대를 통해서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주식수는 4269주 소각 완료 후에 변경 예정된 67만 9,731주에서 679만 7,310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종류 주식은 20만 주에서 200만 주로 총 10배가 늘어납니다. 내달 25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번 액면 분할 안건이 통과가 되면요. 11월 20일에 신주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사주 소각과 또 액면 분할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결정이 된 건데요. 남양유업은 앞으로도 주주 가치와 또 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남양유업은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난 6월에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요. 남양유업 관계자는 올 초에 경영권 변경으로 인해서 경영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 책임 경영 의지와 또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 자사주 소각과 또 액면 분할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그럼 오늘 좀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어제 한때 58만 1,000원까지 또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주가 그 급등의 폭을 좀 다시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은 현재 0.95% 하락하면서 52만 4,0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남양유업 역시도 요즘 이렇게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하고 또 액면 분할을 하겠다. 이러한 공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남양유업이 굉장히 또 구설수가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요약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정말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악재가 있었던 만큼 좀 신뢰도가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남양유업이 60년 역사를 가진 이런 장수 기업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이미지가 좋지 못한데요. 이 10여 년간 정말 각종 구설수에 좀 휘말렸습니다. 2013년에는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요. 2019년에는 이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좀 비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 전 회장의 조카인 이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도 남양유업에 있어서 좀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코로나19가 좀 창궐하던 시기에 이 자사 발효유 제품인 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좀 과장 홍보한 사건 또한 좀 거센 역풍을 불었었는데요. 이때 홍 전 회장이 직접 대중들 앞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남양유업 안팎의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남양유업의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남양유업 불매 운동을 돕기 위해서 좀 남양유업을 제품을 알려주는 앱이 좀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남양유업 이미지가 좀 안 좋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 한행코가 경영권을 인수한 뒤에 사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행코는 이 내부적으로 남양유업의 사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지하기로 의사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한행코도 사명 변경을 좀 검토하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추진하지 않았지만 왜 추진하지 않았냐 하고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사명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또 짓고 기업 이미지, 이 CI를 만드는 문제를 좀 넘어서요. 모든 제품에 이런 새로운 사명을 좀 적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이 사명 변경으로 있는
영향이 좀 크지 않다라고도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좀 한행크는 이렇게 사명 변경과 상관없이 홍 전 회장에 대한 일가와 또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홍 전 일가가 가진 지분도 모두 사왔고요. 지난 3월에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남양유업의 이사회와 또 경영진 모두 이 한행코 측의 인사들로 모두 다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변경해 가면서 뭐 홍 전 회장 일과의 전연을 굳이 직면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행코가 실질적으로 좀 큰 의미가 없는 사명보다는 남양유업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가치와 또 제품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 지금 밝혔습니다. 네, 한행컴퍼니가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색다른 기업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브랜드죠. 이 백미당이라는 또 매장을 오픈화하면서 이 남양유업이 정상화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백미당 말씀해 주셨는데 주연 앵커님은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이 백미당이라는 브랜드 백화점 갈 때마다 한 번씩 먹게 되는데 또 남양유업의 브랜드인 줄은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남양유업이 아이스크림, 커피 브랜드 백미당의 새 매장을 다시 1년 만에 연다고 합니다. 하반기 사업의 좀 정상화에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2014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이 백미당이 청정 농가에서 생산한 이 유기농 우유를 활용한 아이스크림과 라떼를 시그니처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 남양유업은 최근 경기 부천시의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백미당을 신규 오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행코 체제 이후에 1년여 만에 처음 연 매장인데다 좀 앞으로도 이렇게 백미당 등 외식 사업의 상권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효율화와 또 수익성에 좀 집중할 방침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앞으로의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또 한행컴퍼니로 변경된 이후에 이 단백질 음료 등 신사업 추진과 또 이미지 개선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단백질 음료 테이크 팟을 개발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또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초코에몽 웹드라마를 통해서 Z세대와 또 알파 세대를 합친 이 잘파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웹드라마 영상은 이 유튜브에서 지금 조회수 평균 15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 댓글에서는 드라마를 보니까 초코에몽을 사 먹고 싶어졌다. 또 초코에몽과 연애 웹드라마의 조합이라니 정말 더 달달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외식 사업에 있어서의 상권 변화와 그리고 또 이렇게 웹드라마를 통한 마케팅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좀 회사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좀 윤리 경영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남양유업이요. 준법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경제계 등 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요. 준법 윤리경영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는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문 기구인 건데요. 윤리경영 활동에 좀 매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도입된 그리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임직원들의 준법 윤리경영 교육도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준법 윤리경영에 대한 회사 의지를 좀 더 다져 나가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과의 상생 노력을 통해서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대리점 동행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뇌전증과 선천적 대시 질환 환아들을 위해서 특수 분유를 또 생산하는 만큼 계속해서 보급 활동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만큼 좀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새롭게 좀 바뀐 만큼 올해 상반기 매출도 어땠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상반기 매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매출 살펴보면요. 좀 새로운 남양 위협으로 거듭이 나면서 아직까지는 좀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 위협 올해 상반기 매출이 4,7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234억 원으로 4.5% 늘었습니다. 다만 단기 손실은요. 무형자산 처분 등 이 경영 쇄신 활동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개선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남양유업 하반기까지 좀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기반을 다질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분기에 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 환경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제품 포트폴리오도 선제적으로 좀 조정한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되어 있는 만큼 영업 손실이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좀 하반기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유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시장의 기업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약품의 공시 요약입니다. 동화약품은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로닉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공시했습니다. 동화약품은 이번 거래를 통해 약 1,380만 주의 주식을 양수하며 총 양수 금액은 1,607억 원에 달합니다. 양수 후 동화약품은 하이로닉의 지분 57.8%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거래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양수 대금은 총 1,207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동화약품은 양수 주식 총 838만 주를 취득하게 되며 추가로 상환전환 우선주 약 558만 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양유업 공시 요약입니다. 공시를 통해 자사주 4만 269주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액은 231억 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9일입니다. 또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1주당 액면가액을 5천 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합니다. 보통 주식은 4만 269주 소각 완료 후에 변경 예정된 67만 9,731주에서 679만 7,310주가 됩니다. 종류 주식은 20만 주에서 200만 주로 총 10배 늘어납니다. 법조 학계 개정 경제계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준법, 윤리, 경영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문 기구로서 윤리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화약품이 또 하이로닉을 인수한다라는 이 코스피 시장의 공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미용기기 업체 M&A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클래시스와 이루다의 합병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루다에서는요, 지난 9일 합병 진행 상황에 대한 이 자율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루다와 클래시스의 합병과 관련해서 이루다 측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를 지난 9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양사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성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결정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루다 주주들은 총 658만 3,740주의 주식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주당 행사 가격은 7,293원으로 총 행사 금액은 약 47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 합계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큰 3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루다와 클래시스 측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에 따라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 대여를 제한하는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루다 측은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합병 관련 추가 사항이 결정되면 재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2024년 7월 18일에 처음 결정됐고요. 8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됐는데요. 합병 절차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좀 예상보다 많아서 이루다와 클래시스 측은 좀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많으면 합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요, 합병이라든지 또 영업 양도와 같은 이러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 주주는요, 회사의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주식을 매도하고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 이루다와 클래시스의 합병에서도 이루다 주주들에게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어졌는데요. 주식 매수권 청구권 이런 행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은 합병에는 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루다와 클래시스의 경우에도요, 이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예상치인 300억 원을 초과를 해서 이 합병 계약서에 따라서 5영업일 동안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건데요. 따라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규모는 합병 성사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합병이 무산될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협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루다의 내부 자금이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이 행사 가액을 지급하는 데 부족할 경우에는 클래시스가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루다 주주들이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예상보다 많이 행사를 했다는 거는 합병에 반대한다는 주주들의 입장을 좀 표명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래시스가 합병에서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이 클래시스의 합병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 9월 이 클래시스는 이루다의 창업자 겸 최대 주주인 이 김용환 대표의 보유 지분 36.32% 중에 18%를 주당 11,000원에 인수하는 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의 남은 지분인 18.32%를 같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이 콜옵션도 부여받았는데요. 업계에서는 당시에는 이 클래시스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이루다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시스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이루다와의 합병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후에 이 이루다의 주가는 급락한 반면에 이 클래시스의 주가는 급등을 해서 클래시스에는 합병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한 결과 클래시스와 이루다가 1대 0.14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클래시스의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은요, 이 지배력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이루다를 흡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대표에게 이 주식 매매 계약 당시 약속된 특별 공로금이죠. 그러니까 김 대표가 보게 되는 이 손해에 대해서 이 보상금 개념인 276억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이 콜옵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 비용마저 좀 아낄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소액 주주들은 이 김 대표가 자신만 이 주식 매매 계약 시점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던 이 이루다의 주가를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약속받아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별 공로금을 챙기고 그리고 이루다의 불리한 흡수 합병에 동의했다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루다의 소액 주주들은요, 이렇게 좀 이루다의 불리한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서 이렇게 주식
주식 매수 청구권을 예상보다 조금 높게 행사를 했다고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계약서에도 있다고 하니까 클래시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클래시스가 이루다와의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또 큰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합병이 됐을 경우에 시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시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합병 후에 이 발생하는 시너지는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시너지는요, 장비 다각화로 인해서 토탈 솔루션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클래시스는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서 거의 모든 에너지원의 미용기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장비 다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해외 시장은 좀 지역에 따라서 선호하는 시술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클래시스의 핵심 장비인 이 슈링크와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미용 시술 트렌드를 선호하는 좋은 장비이긴 하지만요. 현재는 이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시술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시스가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는 미국 이 피부 시장에서는요, 이 피부 리프팅만큼이나 제모 그리고 피부 회춘술이 상당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 다각화 측면에서 시너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다각화와 또 유통망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클래시스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브라질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태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루다는 이 클래시스가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에 이미 진출을 한 상태이고요. 또 유럽과 인도, 중동에서도 이 클래시스 대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좀 강한 지역에서 교차 판매를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 클래시스와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클래시스는 이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피부 회춘 그리고 탈모 방지, 여성 건강 영역 등으로 확대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다와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장비를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 스킨 부스터와의 복합 시술 시너지를 더욱더 확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클래시스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받아가기 위한 합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좀 팔로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루다의 공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닥 기업은 오파스넷입니다. 이 오파스넷은요, 네트워크 통합과 또 시스템 통합을 주력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 구축과 또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요, 인공지능도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좀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서 솔루션 다각화를 통해서 경쟁력 또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 IT 서비스 기업과 또 글로벌 IT 기업 그리고 공공 그리고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영역으로 고객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사업을 통해서 20만 가구에 IoT 센서를 통한 응급 서비스 그리고 안전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검증된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서 A+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기 전에 좀 흐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래 연소 외국인의 사자세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34% 상승하면서 6,030원권 지나고 있는데요. 오파스넷이 사실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신인 대표로 선출될 때였는데요. 그때 이 오파스넷의 사회이사가 한동훈 대표의 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오파스넷이 정치 테마주로도 같이 부각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와 그리고 시스템 통합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이 좀 이러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파스넷 또 어떤 공시가 발표가 됐을까요?
네, 자세한 공시 살펴보기 전에 공급 계약된 체결된 공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파스넷이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큼 이런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입니다. 이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정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21년도 댁내 장비를 활용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구매 사업인데요. 조달청 신기술 서비스국과의 계약으로 계약금 327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29%로 상당한 규모의 계약입니다. 이처럼 오파스넷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꾸준한 기술 개발과 R&D를 통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돌봄 시스템과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체 개발 장비에 이 AI와 각 센서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산 처리와 또 돌봄 서비스 이력 관리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통해서 이제까지 좀 확보하기 어려웠던 대상자들의 활동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정부기관 그리고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공급 대상자들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파스넷이 이렇게 IT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스템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스템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스템 통합 시장은요, 기업의 여러 IT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서비스 시장입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존 IT 시스템과 원활하게 좀 통합을 함으로써 지원하는 형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오파스넷은 네트워크 설계와 구축, 유지 보수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외의 주요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좀 도우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국방부, 삼성전자와 또 SK텔레콤, KB국민카드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와 또 보안 회사 시스코의 골드 파트너사입니다. 또 높은 기술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고객사의 특성에 맞는 이 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해 드렸던 대로 이렇게 최근 노인복지와 헬스케어, 비대면 진로 등 이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여러 IT 시스템을 좀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통신 분야 그리고 공공 분야 이렇게 좀 두 개의 분야를 신설했다는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 그렇다면 신사업 영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오파스넷이 계속해서 인력 충원도 하고 있고요. 두 개 분야에서 신설을 했는데요. 바로 통신과 공공사업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사업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좀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목표로 확인이 됩니다. 신설 사업본부는 그간 진입하지 못했던 이 KT와 SK 브로드밴드 등 이 통신사를 타겟으로 해서 활발한 영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파스넷은 이 고객사인 SK텔레콤을 비롯해서요, 통신사들이 AI 기반의 IT 인프라 투자에 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사업 수주가 하반기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파스넷 대표는요, 불투명한 국내외 경기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그래도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좀 조직적이고 필연적인 투자다, 여기에 집중을 더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공공 구분 없이 좀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 만큼 디지털 인프라 기술과 또 구축 노하우는 오파스넷의 강점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 통신사들이 또 AI 기반의 이런 IT 인프라 투자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로 이 사업 수주가 좀 하반기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통신 분야를 또 신설을 한 만큼 또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알뜰폰 아. 브랜드도 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오파스넷이요, 최근 알뜰폰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오파스 모바일 사업은요, 출시 3달 만에 가입자 수가 3,300명을 넘어섰습니다. KT망을 이용해서 동일한 통합 품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오파스 모바일은요, 실질적인 데이터 사용량과 또 통화량 등 사용량 선택으로 인해서 기존의 통신사나 또 다른 상품에 비해서 또 저렴하고요. 다양한 알뜰 요금 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또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오파스 모바일은 셀프 개통과 또 고객센터를 이용한 이 개통 등 좀 손쉬운 온라인 가입 채널을 통해서 누구나 10분 내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료 혜택과 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확대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오파스 모바일이 최근에 새로운 그 요금제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우리 가족 돌봄 요금제였습니다. 이번 요금제는 가족 구성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좀 함께 있는 듯한 안심감을 준다라는 거에 중점을 뒀는데요. 우리 가족 돌봄 요금제는 특히 노인과 또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요. 좀 다양한 기능을 돋보인다고 합니다. 응급 호출기, 그리고 출입문 감지 센서, 활동 감지 센서 등이 주요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호출기 버튼을 누르거나 일정 시간 동안 좀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긴급 상황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또 가능하게 되고요. 복지시설과 또 동일한 수준으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족의 안심과 또 편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또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서비스 플랫폼 기업 이 아파트너와의 업무 협약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독점 사업 제휴입니다. 이 아파트너가 아파트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위 아파트 앱이니만큼 더욱더 시너지가 많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입주민이 가스와 수도 또 실사용 정보를 아파트너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파스 모바일 알뜰폰 사업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전략적으로 영업을 개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아파트너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오파스넷의 이러한 제품인 줄은 또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업 공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기업이 또 이렇게 좀 관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더욱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파스넷 또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실적도 살펴보면요. 상반기 연결 매출액이 721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73%좀 줄은 상황인데요.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렇게 시스템 통합 대형 사업에 대한 기저 효과가 전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라고도 밝혔고요. 지금 신규 사업 본부가 늘어나면서 고정비 또한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오파스넷이 3,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 수주 잔고 등 3반기에 넘어서 들어온 사업들이 좀 하반기 정상 완료가 되면서 하반기 매출은 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으로 예상됐던 사업이 좀 매출 연기가 되면서 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하반기에는 구축과 검수가 완료가 되면 실적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파스넷의 이 사업 핵심 능력과 또 고객 기반 등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기대해달라라고 오파스 대표는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파스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시장의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다의 공시 요약입니다. 이루다와 클래시스의 합병과 관련해서 이루다 측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를 지난 9일 공시했습니다. 이루다 주주들은 총 658만 3,740주의 주식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주당 행사 가격은 7,293원으로 총 행사 금액은 약 47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 합계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큰 3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루다와 클래시스 측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에 따라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 대여를 제한하는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합병 절차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오파스넷 공시 요약입니다.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공시입니다. 조달천 신기술 서비스국과의 계약으로 계약금 327억 원 규모입니다. 또 알트폰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파스 모바일 사업은 출시 3달 만에 가입자 수 3,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공시와 그리고 기업의 내용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